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전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이제 이쪽 보면 참고 사항에 이 지금 TIS2 항로가 인천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인천, 평택, 난통, 타이창. 근데 이게 이제 인천에는 이런 어떤 지원 사업들이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중복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2년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이걸 계속 유치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상해 쪽에서 상해 항목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 상해 그 항 이상으로 들어가는 하류 강을 따라 형성된 항만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통제를 했는데 코로나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게 그 일상화되면서 이게 항로를 개설해 준 거고요. 항로에 관해서는 저희 평택항만 들어오면 뭐 금상첨화겠지만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화물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천하고 평택을 기항하게 됐고요. 그리고 순수에도 보면은 평택을 먼저 들어올 수 있고 인천을 먼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사업자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항로 인천 평택 기항하는 게 스케줄 상으로 가장 무난하게 돌아가고 화물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선석 사정까지 다 감안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유치, 화물 유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예를 들면 평택항에서 선적이 되어지는 것과 그 내리는 걸 뭐라고 하죠? 하선, 양하라고 하량, 예. 하량, 양하. 양하, 예. 양하를 하는 화물과 그 저희가 이제 1TU당 2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연 1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양하하는 것과 선적하는 것과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양하하고 선적까지 다 합해서 아, 화물을 취급하고 그럼 있습니다. 평택에서 내려놓는 것과 예, 다시 실는 실는 거를 것까지, 예. 포함한다. 예, 그렇습니다. 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올해 그 시엔시 항로 동남 항로가 개설됐고요. 지금 6월 초에 이제 그 타이창 항로가 개설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엔시 항로도 2개월 만에 이번 포인트 지출과 수입에 이게 포인트를 넘어섰고요. 네. 이게 태창 항로도 1개월 만에 넘어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중단 없이 계속 항로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표기대로면 이제 주 1회 이제 이 그 주 1항차 그러면은 저희 1년에 52항차가 이 그 배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저희가 뭐 1TU당 2만 원에서 1억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이 선적 화물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1년 동안 꾸준히 n분의 1로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전반기에 다 소진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컨테이너 전기 항로 개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인센티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네. 항로 개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항로를 중단하면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이제 좀 중단되는데도 지급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로 네. 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태창 항로 같은 경우는 만 TU를 하면은 계산상 1TU당 2만 원에서 2억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최고 금액을 1억으로 하나 했기 때문에 500 연간 정산한다. 예, 연간 5천 TU 이상이면은 그때 1억만 정산하는 게 되는 아니라 연간 정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 그러면 일정된 금액까지만 되면 이게 다 그러면은 그 5천 TU까지 그 이대로면은 지금 2만 원.
20만 원, 200만 원, 2천. 지금 이게 만 TU가 돼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1억이 2억이죠. 그러면 만 TU가 되면. 당초에 사업자가 냈을 때 만티오 저희들 그 어. 계산을 하면 1TU당 2만 원에 2억이 되는데요. 네. 저희들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는 최고 1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5천 TU가 됐든 만 아니, TU가 됐든 1억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게 이제 궁금함입니다. 이게 뭐 실무적으로 잘 정리가 되겠으나 이 선사가 이것 때문에 오고 안 오고는 안 하겠지만 약간의 어떤 작용은 약간 하겠으나 그러면 5천 TU까지는 평택에 물동량 넣고 야 그 다음부터는 좀 평택은 제해도 돼. 뭐 이런 부분이 작용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일단 항만에 한번 들어가다면은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이제 발로또 차지부터 해가지고 하역 장비 뭐 접안료, 하역료 다 발생하죠. 그렇다 보니까 일정 그 인센티브 받는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화물을 하역하고 다른 항만에서 하역했을 때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는 손해가 나죠. 그리고 일단 또 계속해서 그 화물이 유지돼야만이 그 기존의 가주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뭐 5천만 원 때문에 이용하는 화물을 줄이고 늘리고 그러지는 이 않는다고 부분은 판단됩니다. 어떤 경력금 정도지 본질적인 화물의 운송에 뭐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기분 좋은 정도다. 3억을 1년에 줄 수도 있는데 네. 지속적으로 평택항을 오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1억을 3년 정도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일단 도에서 지급하는 것 중에는 1년에 그냥 항로개설 지원금해서 2억 주는 게 있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16개 정기 항로 중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항로가 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2022년 기준으로 총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14억 5천 지급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16개 컨테이너 항로가 있는데 그 작년 9월에 취항했던 펜스타 일본 항로가 지금 올해 1년 차가 되겠고요. 올해 말에 1년 차가 되겠고 그리고 시엔시 항로 동남아 시엔시 항로가 올해 1월에서니까 그게 지급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요 태창 항로까지 해가지고 3개 항로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지급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평택항 화물 처리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아주 소폭 감소를 하기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이 좀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다른 데보다는 그 감소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3년도는 좀 얼마나 물동량이 처리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저희들 총 물동량 중에서는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불행스럽게도 이제 컨테이너 화물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6%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중국 항로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이제 창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그 컨테이너하고 카페리 중에 이게 카페리가 40%까지 부담을 했거든요. 그 화물을 처리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면서 중국 쪽 그 화물이 조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올해 전망도 지금 상황 같으면 전반적으로 한 4% 정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경기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 4%에서 5% 정도 감소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14억 5천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기 항로 인센티브인가요? 전기 항로 쪽에는 대충 한 4억 정도가 지급되고요. 그 LCL 화물하고 전자상거래 화물 쪽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사도 있고 하주도 있고 보딩 있고 창구 업체도 있고 관세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택강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중점 지원해주고 있고요. 항로개설 같은 경우는 항로개설로 인해서 컨테이너 화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꼭 그것 때문에 뭐 평택항을 기항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택항을 기항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항로개설 지원금과 더불어 지급함으로써 이제 평택항을 그 기항을 고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정기 항로를 좀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저 중국 쪽은 거의 포화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이제 그 장기를 봤을 때는 저 동남아시아하고 인도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인도 항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가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이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화물이 좀 많이 증가할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인도 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인도 항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기존 이용할 수 있는 화물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선사달 간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항로 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회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평택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미설치 읍면동에 대한 설치 계획이 좀 있을까요? 이번 추경에 네 대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4개 읍면동 모두 다 반영하는 거로 네, 요구는 했는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 반영해 주리라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 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 발급 건수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서는 재직명 신청 시 두 통 이상일 때 한 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통 이상 발급 시에도 면제를 한다면 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계의 그 특성상 이제 그거는 좀 불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과도하게 어떤 개인이 이 재직명 발행 부스를 과도하게 좀 많이 신청할 수도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장치의 문제라면 좀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그 요구하는 기간에서 유효 기간을 한 3개월 이내로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뭐 많이 발급 받아놨다 해도
나중에 뭐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기간 사용 효력에 대한 기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발행 부스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이게 좀 해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이 동일한 상황인가요? 지금 뭐 유료로 하는 거는 뭐 매수 제한 당연히 뭐 당연하지만 무료로 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다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민원건 한 건 무인 발급기에서 받을 때 보통 뭐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4, 5분씩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나는 이거 100건을 발급을 받겠다 하면 주위에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이걸 어떤 그런 뭐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그렇고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뭐 고민은 있어 보이고 시간을 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무료로 수수료 감면으로 시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부 24시나 이런 데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저기는 큰 어떤 부작용 내지는 저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동이나 청사에 내방을 하는 고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 24라든지 정부 24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방을 하는 고객들이고 내방을 했을 때 무료로 자기가 원하는 재증명을 띌 수 있다면 무인 발급기에 대한 사용은 분명히 증가할 텐데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발행 부스가 좀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향후 진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무인 민원 발급기 그 전년도 그 수수료 징수현황이 한 8,48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한 건데 지금 비용 추계 보면 올해 4,240대 있고 올해는 이제 시행이 이제 6개월만 되니까 이제 이게 반영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보면은 그 무인 민원 발급기 그 설치가 이제 안 돼 있는 데가 아까 지금 이종호는 얘기하셨듯이 4군데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읍면동별로 이렇게 대수가 좀 이렇게 좀 이게 틀리네요. 그거는 이제 네. 좀 뭐 주변에 뭐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뭐 예를 들어서 저기 고덕동에 같은 경우 고덕동 사무소도 있고 그 삼성전자 거기도 이제 2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좀 뭐야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예, 분포하느라고 추가로 더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건 이제 그 4군데 미설치된 데 꼭 필요할 것 같고 그건 이제 이번 추경에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그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건수보다 이게 대면에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3배 이상 된다고 예,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거를 무료로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민원 창구를 덜 이용하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거는 50% 감면을 네, 하고 감면해 있는 주죠. 상태인데 이제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면제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50% 감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구를 이용하시는 분은 창구를 하고 또 무인 민원 발급기를 하시는 분은 그걸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가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보면 이게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잘 안 되고 오래 걸리니까 민원 창구로 가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그 돈 내고 아예 안 되니까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기 보니까 뭐 지문 인식기도 몇 개 더 도입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것도 좀 잘 인식할 수 있게끔 좀 제도 개선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지문 인식에. 그다음에 그 통합 민원 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무료로 저기 되는 건가요? 통합 민원 발급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출력 프린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프린터기인가요? 예. 그건 다만 수수료 이제 받고 그런 건 없고. 예, 여러 장을 뭐 한 번에 이제 호치케스로 찍어주고 인증기를 찍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무인 민원 발급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무료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그 편의성도 있고 또 민원인 그 창구 민원도 좀 줄을 것 같고 이런데 그런 보완점들 좀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예, 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질의를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들인데 저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무료로 됐을 때에 제가 등본을 한 통 떼러 왔는데 무료야. 일단 세 통을 떼죠. 혹시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내 떼놓은 게 기간이 지났나? 그러면 지나가다가 온 김에 뭐 한 세 통 떼놓지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누수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탄 한 통을 뗄 때 저희가 지금 등본 떼는데 얼마죠? 200원인가요? 창구에서는 400원이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는 200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적절한 조례한 개정은 뭐냐면 100원이라도 되면 절약이 내 돈을 100원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고민을 하고 본인의 어떤 가성비를 따지게 되고 내가 이거를 한 통 떼고 세 통 뗐을 때 200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럼 200원을 내 두 통을 더 띄는 거니까 내가 기간의 이익과 이런 가지 따져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도 고민을 좀 이 조례를 보면서 하게 됐고요. 이제 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네 곳에 읍면동에는 없었습니까? 본질적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어. 단계적으로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네네. 그전에도 없었던 게 이제 인구가 적은 데는 비례적으로다가 민원이 적기 때문에 네. 설치의 필요성이 네. 없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까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네. 여기 면사무소나 여기 동사무소는 있는데 왜 우리 면에 동은 없느냐 이런 게 대두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있었어야 될 것 같았는데 네 곳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굿모닝 병원도 있고 뭐 코로나알체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곳의 읍면동에는 없었다는 거죠. 왜?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왜? 당장 네 곳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른 데는 그럼 돈 내고 하냐? 여기는 무료냐?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시민 편익이라는 용어가 이게 200원을 내냐 안 내냐에 따라 시민 편익이 이 무인 발급 시스템은 제가 볼 때 동사무소나 뭐 시청이나 이런 곳이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집 주변에서 뗄 수 있는 게 시민 편익이지 200원을 무료로 해주는 게 편익이냐라는 이제 고민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곳의 동사무소에도 없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해주고 싶고 설치해주고 싶으나 관리 인력이나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무료로 되고 이제 됐을 때 시민들의 편익, 제가 생각하는 이 무인 민원 발급기의 편익은 곳곳에 설치가 되는 건데 무료가 아닙니다. 곳곳에 설치돼서 편리하게 발급받는 건데 오히려 설치가 이 무료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답변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협치회의에서 이게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협치회의에서 제안할 때 이 내용이 다 있었습니까? 이런 우려 사항들이? 협치회의는 회의에서 제안할 땐 제가 그냥 참석을 안 해가지고 그냥 그게 이거 200원 받는 거 그냥 공짜로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단순하게 얘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협치회의 분들이 굉장히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겠죠. 그러니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협치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단순했습니까? 참석은 제가 안 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네. 듣기로는 이제 협치회에서 다른 시구는 무료로 해주는데 네. 왜 우리 평택시는 안 했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분들이 다른 시구는 무료인데 우리 시는 무료가 아닌 거에 대한 이제 제안을 이 기본적인 제안을 하면서 다른 시구는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양태도 다 확인을 한 겁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시군에 무료일 이유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회의에 그러면 저희 오늘 조례 심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원이라도 받으면 이게 이제 어떤 낭비되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막으면서도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알 수 없었던 지금 이야기 나오지 않은 협치회의에서 더 필요한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그 회의록이나 만약에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재형 위원님. 여기 지금 그 경기도 내 타 시군 면제 시군제 비교를 보니까 성남, 광명, 고양, 오산, 의왕, 화성 이렇게 한 둘, 넷, 여섯 예정인 곳 하나까지 하면 7군데인데 여기는 뭐 등초본만 해주고 또 가족관계 증명서 해주는 데가 또 한 2군데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이고 한데 지금 이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 때문에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뭐 한두 개 먼저 해보면서 상황을 보고 뭐 한다든가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여기 있길래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시군에 지금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체 6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줄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